자, 계속해서 우리 14번부터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방세 요 14번부터 이제 우리 취득세입니다. 지방세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4번은 취득세에서 가장 계산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찝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짜증 나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계산 문제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용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산 나간 거는 여러분이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가죠. 14번. 아래의 자료에 의한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갑이 2018년 9월 22일 A법인 주식의 추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자, 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밑줄. 9월 22일자 주식의 추가 취득에 따른 뭘 물어봤죠? 산출세액을 물어봤죠. 단 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그러면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뭐 얘기하는 거구나? 과점주주 얘기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뭘 물어봤죠? 산출세. 그냥 어렵지 않아. 산출세가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다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취득이면 취득가액으로 오면 되는데 이게 지금 뭐라는 게 문제야, 여러분?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표는 누가 취득한 거? 비상장 법인이 취득한 취득세 과세 대상의 취득가액. 이걸 과표로 하면 되는 거죠. 단 하나 더 있죠. 여기다 뭘 곱해야죠, 여러분? 뭘 곱해야 돼? 우리 항상 했잖아. 과세 지분율. 예. 그래서 여러분 요 과점주주된 취득세 과세 표준은 무슨 가액에다가 취득가액 곱하기 뭐야, 여러분? 과세 지분율.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이미 기출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요 문제는 실제 기출문제 자료입니다. 다만 요거를 지금 현행 규정에 맞춰서 제가 업그레이드 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세 표준을 계산 문제는 이미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려면 출제는 과표는 이미 나왔으니까 이거 또 물어봐, 못 물어봐? 못 물어봐요. 출제는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그러면 물어보시는 건 뭐밖에 없어? 산출세액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산출세액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딱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거죠. 이때 과점주주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러니까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죠, 여러분? 특례세율 몇 프로 적용해야 되겠죠? 2% 적용하는 거죠.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는 다 산수야. 자, 우리 산수 합시다. A법인의 2018년 9월 22일 현재 자산가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표 현황을 보니까 자, 토지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네. 과세 대상이죠. 그럼 6억. 그 다음에 차량 얼마? 1억. 과세 대상인가요? 네. 예. 그 다음에 전세권이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죠? 아니에요? 네. 아니잖아. 전세권이 무슨 취득세 과세 대상이야? 취득세 과세 대상 오로지 광어라고 그랬잖아. 광어. 권리가 나오면 뭐가 하여튼 나오면 권이 나오면 광어요 아니요 그거 확인하셨잖아. 그 함정이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제 순간적으로 놓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 분명히 2억을 더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 보기에 보면은 2억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함정을 판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예. 그리고 다시 밑줄.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밑줄. 요거는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합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바로 요거 포함해죠. 지금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됐지만 수탁자 명의지만 실은 누굴까 이거? A법인이 위탁자인 거죠? 그 A법인 거다는 얘기야. 그래서 더하라는 얘기야. 얼마요? 3억. 그럼 자 더해보세요. 예, 이거 봐. 맞춰주는 센스. 계산하기 편하게. 6 더하기 1 더하기 3은 10 이렇게 맞춰주잖아. 합계는 2억 8,500만 원. 죄송합니다.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여러분? 과세 지분율만 구하면 되죠, 뭐. 자, 근데 A법인의 주식 발행 현황을 보니까 법인 설립 시 발행한 주식수 몇 주, 여러분? 10,000주. 그 다음에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뭐가 없다? 증자나 감자는 없다. 사실 이거는 이미 객관식 문제할 때 풀어봤던 겁니다. 물론 저만 풀어봤죠. 그럼 여기서 밑줄 설립 후 현재까지 증자나 감자는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왜 한 가?
발행 주식수의 변동은 없다 그 얘기 여러분. 자, 그러면 갑 A 법인의 주식 취득 현황 보죠. A 법인을 뭐 할 때? 설립할 때 이게 어떻게 편집이 이렇게 됐냐. A 법인 설립 시 얼마? 4,000주 샀대. 그러면 갑에 우리 과세 좀 봅시다. 법인 설립할 때 법인 설립 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무조건 몇 주? 10,000주. 변함없다 그랬죠 여러분? 예. 이때 몇 주 샀어? 갑이 4,000주. 그러면 이때의 지분율은 몇 프로? 40%. 과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따라서 과세 지분율도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2012년 5월 15일? 2월 5일. 아이, 이렇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예. 나는 이쁘게 편집 보냈는데. 그래서 2012년 2월 5일 날 얼마? 1,500주. 그럼 몇 주가 된 거죠, 여러분? 5,500주죠? 예. 그럼 지분율 몇 프로 된 거죠? 55%. 이제 무슨 주주네? 과점 주주죠. 그럼 이것도 처음 법인 설립 후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거죠? 따라서 이때 최초로 과점 주주가 돼서 과세되는 지분율은 뭐야? 지분율 전부라고 그랬죠? 예. 근데 지금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018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네. 전량 처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럼 보유 주식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주도 없죠. 이제 주주야, 주주가 아니야? 아니죠, 뭐. 자, 그러다가 2018년 9월 22일 날, 오늘이죠? 주식 몇 주 샀대? 6,000주? 그러면 6,000주니까 이제 다시 지분율이 몇 프로 된가요, 여러분? 60%. 다시 뭐가 됐네? 과점 주주가 된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이게 올해 개정된 거죠. 당초 뭐 했다? 과점 주주였다가 주주 자체가 아니었다 다시 과점 주주 된 거죠. 그럼 이거를 재차 과점 주주로 볼 거냐? 최초 과점 주주로 볼 거냐? 그 얘기 여러분. 이때는 올해 개정된 거 최초로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프로? 60%를 다 과세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한 주라도 갖고 있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과점주가 되면 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 과점주주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몇 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60%. 그러면 결론 과세 지분은 몇 프로 되는 거야? 60%. 여기 올해 개정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 과표는 얼마 여러분? 6억 원이죠. 요 6억 원을 묻는 문제는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6억 원에 대해 이제 우리 뭐 물어봤으니까 산출세율을 물어봤으니까 6억 곱하기 몇 프로? 2%. 그럼 얼마? 2, 6, 12. 산출세가 얼마 되는가? 1,200만 원 되는 거죠. 뭐. 자, 만약에 여러분 예를 좀 바꿔볼게요. 5월 5일 날 전량 처분이 아니라 2,000주만 처분했다 봅시다. 2,000주 처분했다. 그럼 이제 보유주식수가 몇 주가 된 거죠, 여러분? 5,500주에서 2,000주에서 얼마? 3,500주였죠. 그럼 지분율 몇 프로죠? 35%죠. 이제 과점주주 아니죠. 당연히 취득세 과세 안 내겠죠? 자, 그러다가 9월 22일 날 2,500주를 취득했다 봅시다. 2,500주 취득. 그럼 보유주식수가 다시 몇 주가 된 거죠, 여러분? 6,000주가 된 거죠. 오케이? 지분율 몇 프로 됐죠? 60%죠. 다시 뭐가 됐네? 과점주주가 아니었다 다시 과점주가 된 거죠. 이때는 한 주라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로 보는가? 다시 과점주가 된 걸 재차. 그럼 재차는 어떻게 하라? 그 전 과점주 최고 지분율 몇 프로? 55%죠? 요걸 뭐 한 거? 초과한 거. 요게 바로 몇 프로야? 5%죠. 요게 바로 우리는 뭐라 표현한가? 재차 다 과점주 이렇게 보죠. 요게 올해 개정된 겁니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나는 계산 뭐 숫자만 나면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너는 남만 지져봐라. 나는 버리겠다. 스키가.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난지도 몰라요. 저 모의고사 성적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훌륭하시더구만요. 나는 세번만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 세번만이 아니라 그냥 정말 놀랐어요.
뭐 유명 연예인들 다 나왔더라고. 네, 15번.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밑줄 여러분. 누구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이죠. 자, 14번은 쪽수를 몇 쪽 적으시면 되냐면은, 3쪽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5번은 여러분 어디 적으시냐면은 4쪽 정도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할게요. 누구지간의 거래라는 게 문제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라는 게 문제죠? 자, 1번. 매매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매매를 했다. 그럼 우리 뭐로 본다, 여러분? 증여죠. 이게 원칙이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2번과 3번을 좀 묶어주실래요? 2번과 3번. 요거는 뭐죠? 예외죠. 해당 부동산에 취득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어떻게 됐대, 여러분? 입증됐대. 그럼 당연히 이때는 다시 예외. 뭐로 봐야 되죠? 유상이죠. 3번. 교환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렸다 그랬죠? 교환은 유상으로 인정해준다고 그랬죠? 예, 답은 3번이죠. 자, 4번, 5번 묶으세요. 4번, 5번은 부담부 증여를 물어본 거네요. 부담부 증여. 그래서 4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근데 그게 지금 누구란 얘기예요, 여러분?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이란 얘기죠? 그럼 이때는 채무 인수액을 유상으로 보고 안 보고 전부 뭐로 봐야 돼? 증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예. 근데 5번. 부담부 증여에서 취득한 경우도 채무 인수를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입증했대요. 그럼 당연히 이때는 뭐로 봐야 되는가? 유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16번. 취득세는 앞세무가 성립되는 취득시간에 설명이다. 옳잖아서 별표 하나 정도만 여러분. 요거는 개별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가 나왔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자, 1번. 개인 간 매매에 의한 취득이랍니다. 밑줄 개인 간의 매매라는 게 더 중요한가?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대. 그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이 돼. 맞아, 틀려? 틀렸죠. 뭐야? 계약상이죠. 사실상 잔금 지급은 뭐일 때만이야? 국지외수 공판장만이죠. 그래서 답이면 맞추기 준 거야. 저는 정말 여러분한테 사기 진작처럼 해서 제발 좀 맞춰라.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취득의 유형을 보셔갖고 취득 시기와 과표가 결정되는데 모이면 국지외수 공판장 그 다음에 개인 간의 매매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두 가지는 나눠봅시다. 그래서 취득 시기를 물어보면 뭘 물어보면 취득 시기를 물어보면 국지외수 공판장을 올라간 거고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이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쉬는 시간에 몇 명 도망간 거야 지금? 세 분이 안 보이네. 맨 뒤는 언제 도망갔어? 이거 어제 갖고. 이제 앞으로 쉬는 시간 없어. 자, 과표 갑시다. 국지외수 공판장 과표 얼로 가죠? 사실상 취득 가격이야. 그런데 개인 간의 매매주만 무슨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검증되면 이때 과표도 뭐가 하는가 여러분? 예, 그렇죠.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개인 간의 매매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신고한 가액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얘는 항상 뭐와 비교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신고를 했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가 그랬다는 검증을 받았어도 취득 시기는 올라가고 계약상으로 가는가? 근데 뭐 할 때는
과표를 갖을 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로 가? 구분해서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근데 취득 시기를 물어보는지 과표를 물어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취득 시기를 물어보면은 어디로 가고요, 여러분? 계약상. 과표를 물어보면 어디로 간다? 사실상 간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거 때문에 이거 지금 한 겁니다. 자, 2번 잠깐 보죠.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답니다, 여러분. 실무 나가면 당연히 일어나죠. 그러면 이때는 어디로 가죠,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이죠. 왜? 국지회수 공판장이잖아. 법인이 나왔잖아. 근데 그거와 뭐를 먼저 하면?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야? 등기일이죠? 결론 둘 중에 어떤 날이야? 빠른 날이죠, 뭐. 자, 3번 연부 취득했답니다. 이때 취득가액 총액이 50만 원 이하, 이거 취득가액 총액 50만 원 이하한 거 뭐죠? 면세점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정산으로 과세하는 거죠. 그럼 언제죠 여러분 밑줄? 사실상 뭐야 여러분? 동그라미 연부금 지급일이죠. 예, 연부금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출전해서 잔금으로 바꿀 수 있어. 잔금 지급일로. 물론 이러한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먼저 뭐 하면 등기 등록하면 그 등기 등록이 되는 거죠. 예. 4번 증여등이한 무상승계 취득이랍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죠? 계약일이죠. 다만 등기를 하지 않냐고 취득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여기서 취득으로부터 60일 이내는 뭐로 말하는지 여러분? 신고 기한을 말한다 그랬죠? 이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 신고서 등 밑줄 법정 서류죠? 이걸로 계약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해제가 됐다. 그러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단서 놓치면 안 되죠. 단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밑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돼 반드시. 예. 자, 5번 매립이나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당연히 언제? 공사준공 인가일이죠. 뭐. 자, 17번 별표 3개 과세 표준이죠. 여러분. 남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죠.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물어봤죠. 요약집 7조. 자, 누가 취득했죠? 법인 밑줄. 연부를 취득했답니다. 이때 연부이자, 할부이자 연체로 포함이야 제외야? 법이니까 포함이죠. 개인은 제외에 예, 확인하셔야 되죠. 2번 건설자금이자 무조건 포함이죠. 예. 3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당연히 맞죠. 예. 자, 4번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사 포함이죠. 예. 5번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의 할인을 받았을 때 그 할인액은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죠. 제외. 그래서 여러분 5번은 뭐가 되는 거죠? 과표는 할인된 금액, 할인액을 포함한 제외한 금액인 할인된 금액이 과표되는 거죠. 답은 5번이네요. 18번 취득세 세율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역시 뭐 세율 별표 3개짜리죠. 요약집 뭐 8쪽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1번 취득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이랍니다. 그러면 이때는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에요 여러분? 지분가액. 절대 놓치면 안 돼. 공동 소유가 나면 항상 뭘 찾아라? 지분. 네, 이걸 과표라고 각각의 세율, 즉 취득의 유형에 따른 세율 적용하라는 얘기죠. 상속이면 몇 프로? 2.8. 상속이 무상이면 3.5. 원시 취득이면 2.8. 네, 그런 거죠 뭐. 주택이다. 주택 유상 취득이다. 그럼 몇 프로? 1%, 2%, 3% 중에 하나죠. 뭐. 자, 2번.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밑줄 또는 뭐죠? 개소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 그래서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되면 증가. 그럼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고? 증가한 가액이고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에요, 여러분? 원시 취득세 몇 프로? 2.8%.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3번 취득가액이 얼마다 여러분? 8억 원인 주택을 각각 우리 각각 50%씩 공동으로 유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주택 취득가액 8억 원에다가 몇 프로 곱하는가? 1000분의 20이다. 맞나요? 네, 맞죠? 이때 왜? 8억 원이야? 4억 원 기준이야? 8억 원 기준이죠. 8억 원 세율 적용할 때는 8억 원짜리를 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되는 거죠. 값은 어떻게 내면 되는가? 취득세. 취득가액 얼마? 주택 유상 취득가액 8억 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은 몇 프로죠? 2%죠. 6억 초과 9억 이하니까. 여기에다가 자기 지분율 몇 프로? 50% 이렇게 하면 죠. 울도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주의할, 지금 제가 말씀드리시면 지분가액 4억 원을 가지고 세율 1%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액 8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가지고 지분가액으로 나눈 거야. 예. 자, 4번.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배우자 직계주민수를 포함한 자가 해당 주택의 뭐를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이때는 주택유상취득세를 몇 프로? 1%, 2%, 3%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4번이 틀죠. 그럼 이때 몇 프로 때리는 얘기야? 4% 때려라 그 얘기죠. 1, 2, 3% 때리는 것이 아니라.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를 표준세율 몇 프로? 100분의 50에 보면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무슨 세율이죠 여러분? 탄력세율이죠. 자, 19번. 다음은 취득 유형에 따른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기한이다. 가장 옳은 거. 요약점은 왜죠? 12조. 자, 원칙 취득한 날부터 30일에 대해 뭔 소리야? 60일이죠. 상속을 위한 취득이 된 상속 등기일이 돼. 맞아 틀려? 뭔 소리요?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매달 6월 또는 9월이죠. 3번. 징여로 인한 취득이 됩니다. 징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야? 아니야. 뭔 소리야. 징여는 예외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그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계약일부터 계약일부터 며칠이냐? 60일 이내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다시 징여는 언제 취득한 걸 보고요. 징여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고 원칙이니까 며칠로 가야 되는가? 60일로 가야 되겠죠. 4번이 제일 중요하죠. 취득세를 뭘 받아서? 비과세, 면제 또는 뭘 받아서? 경감. 근데 해당 과세 물건이 나중에 뭐가 됐대?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됐대. 비과세가 뭐가 되고 부과대상, 면제, 경감이 뭐가 됐어? 추징대상. 그럼 사유 발생부터 며칠이네요? 30일이죠. 30일. 4번을 제가 여러분부터 뭐라고 표현했죠?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과세 물건의 상태가 변동되면 60일이다, 30일이다, 30일.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모두 똑같다. 저거 등록 면허세도 똑같다 그랬죠. 자, 5번.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는 언제까지 당연히 등기하기 전까지죠. 5번이 답이죠. 20번. 다음 중 부동산의 취득세에 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종합문제죠. 별표 3개. 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분야를 물어본 게 아니라 다 물어보는 거죠. 자, 1번은 비과세 물어봤네요. 신탁재산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나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비조합원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 신탁재산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비과세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약집 5쪽 적으시면 되겠네요. 2번 개인 간 매매의 취득이랍니다. 밑줄 개인 간 매매. 근데 뭐 했대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답니다. 이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렸죠. 언제랬어? 계약상이라고 그랬잖아. 계약상.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요거는 5쪽 역시 2번도 5쪽. 자, 3번.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의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 당연히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고 그랬죠? 7조. 4번.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토로 구조되어 있고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되지 않고 필요한 때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휴양, 피서, 놀이 이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뭐로 보는가? 당연히 별장이죠. 뭐 별장. 9쪽 적으시면 되겠네요. 5번. 납세 의무자가 부동산을 매매로 사실상 취득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때는 80%의 중과산세를 때린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한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12조. 그럼 거기 부동산 밑줄, 매매 밑줄 이 말을 왜 했을까 잠깐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했으면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따라 뭐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할 때는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뭘 때린다? 중과산세 몇 프로죠, 여러분? 80%죠. 단 뭐는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거나 또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일 때는 제외한다 그랬죠.
이때 부동산은 뭐를 말한 거냐? 등기 등록 대상이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거 시비 걸지 마라. 그 다음에 매매는 왜 했냐? 간주 취득 아니다. 그러니까 예배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면 중과산세 적용 안 한다 그랬죠? 근데 그 중과산세 적용 제외 대상에서 뭐는 골프 회원권 등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면 결론, 골프 회원권 등은 등기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중과산세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그 얘기 여러분. 예, 그거 같이 좀 봐주시고요. 자, 21번.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이제 등록 면허세 두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부가징수 별표 2개 정도. 요거는 종합문제용으로 대비하신다 생각하시 바랍니다. 자, 1번. 등록을 하려는 자죠. 밑줄. 등록을 하려는 자입니다. 아직 등기 안 했습니다. 과표자세를 적용한 산출세액을 자, 밑줄 언제까지죠, 여러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요게 원칙적 신고 기한이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신고 기한이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적입니다. 그랬죠? 불확정적. 근데 2번. 등록 면허세 과세 물건을 뭐 한 후에?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뭐가 됐네?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대. 아, 그 유명한 뭐야?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되었을 때에는 대가 아니라 이거 오타네요.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자꾸 손이 떨려서 때에는 사유 발생일 등으로부터 자 동그라미 며칠 이내죠? 30일 이내죠. 그리고 저것에 2번 취득세도 동일하죠. 그래서 과세물건의 상태 변동을 취득세 등록물에서 똑같이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며칠이요? 30일. 이때 중과세 대상이 됐으니까 중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 밑줄 여기서 뭘 빼야 되죠?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야 되는 거죠. 공제금액을 세려서 무슨 방법이야? 밑줄 신고하고 납부야. 이거 보통 징수 아니야? 30일에 잡았을 때 어떡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근데 이 차가 많은 이미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나 포함한다, 제외한다, 밑줄 제외한다. 이런 거 출전이 잘 건드려. 제외한다, 포함한다. 자, 3번. 이거는 그냥 실무 절차 규정이죠. 등록 면허세 납세자가 등기나 등록을 하려는 때는 등기 등록 신청서에 뭐가 있어야 돼?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예. 4번이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신고의제 규정이죠. 신고의제 규정. 그래서 등록 면허세 납세 문제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뭐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지만 등록 면허세 산출세가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뭐는 했다 여러분? 납부는 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 거로 본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죠. 따라서 몇 번? 4번 틀렸네요. 4번. 16쪽에 다 나와 있어. 이거 얘 이렇게 들었잖아. 아저씨가 월급날 안 들어왔을 때 돈은 들어왔으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 얘기잖아. 5번.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 문제는 납부할 등록 면허세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내야 돼 여러분? 지방교육세 냈죠. 근데 감면을 받았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여러분? 감면세계 20% 어디로 가야 돼? 농어촌 특별세. 깜농 기억해 두셔야죠. 자, 22번.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서 다음 주 옳지 않은 것은 종합문제죠. 별표 3개짜리죠. 저는 등록 면허세 올해 종합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만. 자, 1번은 납세 의무자 좀 물어봤습니다. 납세 의무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인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 부상이 기재된 명의자인 사실상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맞아 틀려? 맞았죠? 틀렸어요? 네, 왜 틀렸어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상이란 말 틀렸죠. 절대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의니까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누가 나와? 외관상이죠. 근데 그걸 살짝 뭐로 바꿨네? 사실상으로 바꿨죠. 요약집 13쪽이죠. 자, 2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를 한다. 자, 2번은 납세지 규정입니다. 납세지. 근데 저는 평소에 강의할 때 한 번도 설명드리지 않았던 조문입니다. 보던 거다 못 보던 거다?
못 보던 거죠. 그렇지만 이미 답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러니까 2번은 설사 모르는 조문 나왔더라도 이미 다른 데서 답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 보던 지문 나왔다. 당하지 마라 그래서. 예. 그래서 2번은 중요해서 낸 게 아니라 이렇게 못 보던 지문이 나왔을 때 당하지 마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낸 거야. 자, 3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밑줄.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경우 우리 어떻게 해서 적용 압처했잖아. 그럼 이때는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데 여기는 문제는 뭐야? 일정한 채권 금액이 이때 없대. 없다라고 했죠. 없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그때는 뭐 밑줄. 채권의 목적이 된 것에 가기나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을 알아. 이거는 과표에 대한 내용이죠. 14쪽 적으시고요. 4번. 가등기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것을 포함한 경우 이때. 그래서 요걸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가르고 닫고는 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결론. 가등기는 과표를 뭘로 알아? 밑줄.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과표 몇 개 나와야 돼? 2개. 세율은 무조건 1000분의 2.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율한다. 맞는 말이죠? 15쪽 적으시면 되겠네요. 5번.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한 건당 얼마 내라? 그러면 6,000원 내라. 이거는 바로 부가징수인데 16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못 보던 그래서 2번과 5번 묶으시고요. 2번과 5번. 2번과 5번 묶으라고. 이건 평소에 설명하던가 안 하던가? 안 하던 거야. 예, 당황하지 마라. 답은 이미 우리가 보던 데서 나왔다. 자, 23번부터 이제 우리 재산세 가네, 여러분. 재산세는 우리 이제 뭐 주워 먹는 문제죠. 자, 별표 3개짜리죠. 납세무자. 17쪽. 1번. 매매 등의 사이로 소유권이 변동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상의 소유를 신고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사실상 소유를 안 돼, 모른대? 모른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당연히? 공보상이죠. 뭐 볼 필요도 없지. 자, 2번. 주택의 구분 소유죠.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주택 건물은 갑, 주택 부속 토지는 을. 이렇게 소유자가 다른 거죠. 그래도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와? 하나. 그래서 그 하나 나온 주택에 대한 산출세 요거를 두 사람은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죠. 뭐 갖고 나눠줄 거냐 그 얘기죠. 그때 뭐 갖고 나눠줘라? 건축물과 토지의 뭐로? 시가편의 비율로 요걸로 나눠줘서 그 나눠진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라는 거죠. 오케이? 자, 3번.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서는 누구를?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라는 거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동일한 납세의무를 본다. 맞았죠? 틀렸나요? 동일한이 아니죠. 뭐래서 각각 다른 이랬죠. 각각 다른.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뭐로 본다?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렇죠? 그 자가 누가 되는 거야? 매수 계약자가 되죠. 그래서 요약집 17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5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행에 따라 환지에게서 일정한 토지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밑줄 뭐 나왔다? 세비지나 보류지. 그럼 묻지 마.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죠? 사업 시행자로 가야죠. 충분히 뭐 맞으셨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24번. 다음에 토지 중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것은 별표 3개짜리죠. 그 유명한 토지의 구분이죠. 그럼 우리는 토지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죠? 분리, 별도, 종합이죠. 근데 예전에 분리면 분리, 별도면 별도, 종합을 딱 물어봤는데 지정해서 물었는데 요즘은 분리, 별도, 종합을 지정하지 않고 네가 보기 지문을 읽고 그 보기 지문에서 다른 놈 찾아봐라. 요즘 요런 형태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자, 우리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자, 1번. 한국강스 뭐가 나왔어? 공사 나왔죠? 공사. 동그라미 공사. 그러면 공사니까 공익사업용 토지죠? 어디로 가야 돼? 기타 영위로 가야죠. 하여튼 그래서 공공기관이 사업료를 갖고 있으면 기타 영위로 가라고 그랬잖아. 2번 도시개발법 밑줄. 뭐 나왔다? 부동산 공법. 그래서 부동산 공법상 토지 나오면 무조건 어디라서 영위로 가라고 그랬잖아. 3번 나왔다. 그 유명한 리츠.
그럼 어디로 가랬어? 기타 영의로 가라고 그랬죠? 예. 자, 4번과 5번이 제일 중요해. 자,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개속하여 사용하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 나왔다. 터미널용지. 어디로 가야 돼? 기타 영의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터미널 가시면 여러분 영의 그리고 외치고 고속버스타. 그런데 5번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나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 뭐야 여러분 밑줄 차고용 토지 거기 써져 있어. 뭐라 써져 있어? 운송사업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사업은 뭘로 가는 거야 여러분? 별사 쫑비 그거 도대체 언제 써먹어? 올해 추석 때 써먹으세요? 네. 그래서 송편 차리면서 별사 쫑비 그러면 돼요. 답은 몇 번? 5번. 요거는 뭐라? 별도죠. 그래서 1, 2, 3, 4 묶으시고요. 기타 영의 대표 선수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잡아놨어. 여기 1, 2, 3, 4에 요거 말고 또 나왔던 게 뭐랬죠 여러분? 염병, 염전이 나왔었다고 그랬죠? 예. 아, 근데 이제 염전은 알겠는데 아는 건 안 물어보고 5번은 뭐야 여러분? 별도. 별도는 뭐야 여러분? 사업용 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사업이 나무이나 별도로 돌려. 자, 25번. 다음 중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서 옳은 것을 별표에서 얘기해. 정말 25번은 주는 문제입니다. 주는 문제. 어떡하지 전 정말 여러분 주려고 노력을 했으나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죠. 1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 물어봤죠. 딱 보는 순간 여러분 1번, 2번, 3번은 과표를 물어보고 있고 4번과 5번은 뭐를? 세율을 물어보고 있다는 이런 눈치도 좀 빨리 채는 것도 좋은데 우린 눈치 없죠? 그러면 재산세 과표는 뭐에다 뭐 곱하는 거야? 시가 편익에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 여기서 네모 곱하기 네모 잊지 마세요. 제발. 이때 두 번째 네모가 뭐야? 공정시장가입니다. 이때 공정시장가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은 70%고 모든 주택은 60% 돼. 맞아 틀려? 맞잖아. 토거는 70, 주택은 60. 다른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시비 걸지 마라 그래. 2번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법인 장부 등에 하여 사실상 거래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법인 장부가액을 시가변액을 한다. 에이 정말 맞아 틀려?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고 2번이 틀린 거죠. 그럼 답은 자동 몇 번이네? 1번이죠 뭐. 자 3번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다 여러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답니다. 이때 소유자별로 합산한 주택의 가액을 과표한다. 뭔 소리요? 무슨 소유자별로 합산이야? 그냥 주택별, 개별 과세죠. 소유자별로 합산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말이야? 그렇죠. 종부세에서 나와야지 걔는. 4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과 고급주택 모두 4% 비례세를 적용한다. 아니야. 별장만 4%고 고급주택은 뭐야? 누진세율이 했잖아. 5번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격을 구분한 과표. 뭘 구분해? 주택분 과표는 하나라니까. 구분한이 아니라 뭐야? 합산안이죠. 합산안. 여기다가 표준세를 적용해서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와야 돼? 하나. 그럼 하나 나온 거를 가지고 공동 소유하면 뭘로 나눠주면 되고 지분별로 나눠주면 되고 구분 소유하면 건축물과 토지 뭘로 시가 편의별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26번 재산세 부가징수 별표 3개짜리죠. 개별 문제 못 나면 종합 문제라도 통해서 물어봐. 옳은 것. 1번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금을 산정하여 무슨 방법으로 간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 1번 맞는 말이네. 답이네 뭐. 막 맞으라고 주고 있어. 맞으라고. 2번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일시 부가 징수할 수 있어? 뭔 소리요? 이거는 뭐일 때야? 주택분일 때나 주택분 개정상이죠.
3번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라면 재산세 고지서상의 병기고지된 세액을 포함한 재산세 등을 말한다고요? 무슨 소리야? 병기고지된 세액을 포함하냐 제외하냐? 제외한 뭐만? 재산세만을 의미하는 거죠. 22쪽에 다 나와 있어. 쪽수만 적어놔. 뭘 그렇게 열심히 적어. 뭐 여태 안 적어서 몰랐냐. 요약집을 보란 얘기. 제가 쓰지 말란 이유는 요약집을 보란 얘기야. 문제를 보지 말고. 자, 4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자, 밑줄. 신탁법에 따라서 지금 누구 명의로 됐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이 됐죠? 그럼 재산세 누가 내는가? 수탁자 내는 거죠. 근데 이 재산세가 어떻게 됐대? 밑줄. 체납됐대.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뭘로 들어가야 되는가? 압류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 압류는 당연히 해당 재산에서만 압류할 수 있는 거죠? 맞아. 해당 재산에서 압류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단 말이야. 그런데 밑줄. 그 재산이 속한 신탁에 뭐가 있으면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이거는 예외란 말이야. 예외. 그럼 지금 원칙을 물어본가? 예외를 물어본가? 예외를 물어본 거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그 다른 신탁 재산도 압류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약집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험에 이미 나왔던 규정이야. 그래서 결론 냅시다. 4번 원칙은 무슨 재산이야? 해당 재산, 체납 재산만이야. 다만 다른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4번에 여기다 밑줄 쳐. 체납된 해당 재산. 여기다 밑줄 쳐놓고 여기 원칙이야. 요 놈만 뭐 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다른 재산이 있다. 그럼 예외. 그때는 그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자, 5번. 주택 공시가격이 얼마 초과때 여러분? 6억 초과는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은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당히 100분의 150이다. 아니죠. 100분의 150은 원칙이죠. 근데 주택은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잖아. 105, 110, 제일 높은 게 130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자, 27번. 다음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처럼 별표 3개짜리네, 여러분. 종합 문제죠? 자, 1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 토지는 수탁자 고유 재산에 속하는 해당 종합과 별도와 합산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합산하지 아니한다. 왜? 신탁 재산은 누구 거고 위탁자 거고 수탁자 고유 재산 글자도 누구 거니까 수탁자 소유자가 같은가 다른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 서로 합산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 합산해서는. 그래서 20쪽에 적어놓고 20쪽 적어놓으시고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그래서 여러분 20쪽 잠깐 봐. 내가 봐야지. 여러분 보고 보라면 여러분 안 보잖아. 맨 위에 당구장 나왔죠? 표시는 화려하죠? 예, 뭐. 응? 요약지 표시는 화려하잖아. 당구장. 신탁 재산에 속하는 종합과 별도는 1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 재산과 합산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끝자 잘 보라 그래서 분명히. 그런데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 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위탁자별로 어떻게 했어? 합산해야 한다. 그거 물어본 거잖아. 자, 그래서 20조 적어놨어요. 네. 2번 갑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차 밑줄 어디 안에 있대?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디라 해서 여러분? 군사적이다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밑줄 전다 과송과 대지. 얘는 뭐죠? 과세. 얘들을 제외한 토지가 뭐죠? 비과세죠. 그러니까 2번은 결론은 뭐야? 부과한다야? 부과하지 아니한다야? 부과한다죠. 자, 3번. 매매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 사유가 발생됐어. 근데 6월 1일 현재 뭐가 아직 안 됐어? 등기가 안 됐어. 그럼 그때 공보상의 소유자가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걸 뭐 해야 돼? 신고하는 거죠. 밑줄.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럼 이때 당연히 가산세 부과되는 거죠? 아니야? 그렇죠. 재산세는 어떤 게 가산세 없다고 그랬잖아.
재산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나와 못 나와? 못 나온다니까.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뭐가 되는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납세 의무자. 그리고 이때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건 저거 직권 등재죠.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가산세를 부과해. 3번 옳다고 찍으시면 창문 열려 있네요.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 단 여기는 5층이다는 거. 자, 4번.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매 한 구의 주택을 보는 거죠. 예. 이 경우 부속토지는 당연히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나눈 거를 부속토지 보는 거죠. 이거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이죠. 여러분 22쪽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요거는 부가징수죠. 분납 대상은 동일한 뭘로? 시, 군 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 세액이 얼마? 500만 원 초과 여부 판다는 거죠. 이때 초과 여부는 재산세로서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금액? 아니야.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이고 이때 병기 고지되는 지역 자원세 지방교육세를 포함이야. 여기는 제외야. 그래서 위아래가 바뀌었어. 제외와 포함을 위아래 살짝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죠. 그냥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23쪽.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 28번 종부세 갑시다. 자,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다음에 설명이 틀린 것은 자, 별표 3개 칩시다. 1세대 1주택자. 저는 자꾸 나올 때가 돼서 계속 예산 문제 뽑는데 계속 안 나오네요. 그러나 버릴 수는 없어요. 1세대 1주택자. 자, 1번 1세대 1주택자란 과세 기준제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로지 종부세에서 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누구만이? 한 명만이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가? 하나만을 갖고 있는 단독 소유만을 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 꼭 좀 정리해 두셔야죠. 25쪽 적으시고요. 1세대 1주택자 25쪽. 2번. 이때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 정하는 밑줄. 무슨 주택가? 임대주택가, 문화재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다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3번.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고 봉양하기 위해서 학가무소 1세를 구성할 때는 학가나토 몇 년 동안은 10년 동안 동그라미 10년 동안은 각각 뭐로 본다? 1세대 1주택 1세대로 본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25조 요약집 수정하라고 그랬죠? 요약집 25조. 혼인은 몇 년? 5년. 노부모는 10년. 각각 뭐로 본다? 1세를 본다. 1세대 유예 규정. 적혀 수정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와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양도소득세 똑같다 그래서 1세대의 유예 규정은 양도세 1주택의 예외와 똑같다고. 10년, 5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노부모는 몇 년이고 노부동거는 몇 년이고 10년이고 혼인은 몇 년? 5년. 이건 양도세나 종부세가 똑같다고. 오케이? 예. 자, 4번. 자, 4번과 5번 묶으시고요. 이게 바로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규정이죠. 그래, 나 1세대 1주택자다 어쩔래? 그러면 뭘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납세무자별 주택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남들은 얼마 빼지만 6억을 빼지만 1세대 1주택자 얼마 빼라고? 9억 원을 빼라고. 9억 원 동그라미 이게 특례죠. 역시 과표니까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곱해야 돼? 80% 곱한 금액을 해야 되겠죠. 자, 5번. 이게 바로 뭐죠? 세액 공제죠. 그래서 과세기준제 1세대 1주택자, 이게 1세대 1주택자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몇 살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 그럼 뭘 받아? 연령별 세액공제 받죠? 그 다음에 5년 이상 보험은 뭘 받죠?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받죠? 이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5번 답이잖아. 창문 열어야 되나? 안 열어도 돼? 자, 29번.
다음은 종부세에 관한 내용 옳지 않은 별표 3개 종합 문제죠. 저는 요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종합 문제 한 문제. 자, 1번 종부세 납세무자가 자 밑줄 누구 돼? 비거주자인 개인이 돼. 밑줄. 여기서 포인트는 비거주자라는 게 포인트야. 그럼 이 사람은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주소지를 가 못 가? 못 가. 그래서 이때 주택이나 토지를 몇 개 갖고 있대? 1개. 그럼 그때는 어디로 가는가? 해당 소재지죠. 근데 1개란 말을 왜 했냐? 밑줄 1개.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공시된 가격이 높은 데로 가야 돼. 그래서 그걸 시비 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개로 못을 박은 거예요. 뭐 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1번 납세지 24쪽 적으시고요. 25번 아니 2번이죠. 관련 법률에 의한 재산세 뭐 여러분 비과세, 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그랬어? 준용하라 그랬죠. 역시 24쪽에 나왔죠. 그럼 재산세가 비과세다. 재산세 비과세다. 그러면 종부세도 뭐란 얘기야? 비과세 주란 얘기야. 재산세가 면제 대상이다. 그럼 종부세도 어떻게 주란 얘기야? 면제 주란 얘기야. 재산세가 경감 대상이다. 그럼 종부세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경감하라. 무슨 규정? 준용 규정. 24쪽에 나와 있어요. 자, 3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뭐한 금액? 합한 금액을 세액을 하며 맞는 말이죠? 예. 이때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시 토지분 종합산세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및 토지분 분리과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한다.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왜 틀렸어? 분리과세가 나오면 안 되죠. 분리과세는 재산세만 과세가 끝이잖아. 종부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야? 3가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 주종별. 그래서 3번 바로 그 주종별 얘기한 거 아니야. 답은 3번이네 여러분. 역시 24쪽이죠. 자, 4번. 주택의 신축, 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합산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 합산 주택의 직전 연도 과세연제 존재하는 거로 보아서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라. 뭔 개소리. 보던 거야 못 보던 거야?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그럼 뭐는 아니다. 일단은 답은 이미 답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3번에서 나왔으니까 4번에다가 어려운 지문 내더라도 답하고는 전혀 관련을 연관시키지 않은 거죠. 근데 작년에 연관시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주택을 여러분 올해 신출했어. 올해. 응? 자, 올해 몇 년이죠? 2018년입니다. 2018년 1월인데 주택을 2018년 5월 5일 날에 아니 5월 날 하면 안 되지. 4월 5일 날 뭐 했어 여러분? 신축했다고. 그럼 우리는 4월 5일 날에 뭐 한 걸로 보죠? 원시 취득했죠? 그럼 얘는 올해 2018년도 종부세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 때려줘. 6월 1일 현재 있으니까. 항상 보유세는 어느 현재로 따진다 그래서 과세 기준이잖아. 그 올해 졌는데 언제? 4월 5일 날 졌죠? 그럼 6월 1일 날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종부세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죠. 당연히 재산세도 때리고 종부세도 때려야죠. 왜? 6월 1일 날 있으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때 얘 때리는 건 좋은데 자 얘에 대해서 뭘 따질 때? 세부담 상한선을 따지는 거죠. 자, 세부담 상한선은 올해 거와 작년 걸 비교하는 거죠. 근데 작년 6월 1일에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작년 2017년 6월 1일에는. 그러니까 작년 가격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직전 연도께. 그럼 세부담 상한을 못 따질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이때는 어떡하냐? 작년에 있었지만 없었지만 작년에 있었던 걸로 보아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산해보고 요거를 올해 부과된 재산세, 종부세 비교해서 세부담 상한선 따지라 그 얘기야. 괜히 더 어려워지죠? 모르는 게 더 좋아할 뻔했죠? 예,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 이렇게 못 보던 게 나와도 제가 얘기했으면 뭐냐? 당황하지 마라. 답은 우리가 일단 보던 데서 찾고 보던 데서 답이 없을 때 안에서 이제 못 보던 거 찍으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예. 4번은 지금 중에서 얘기한 게 아니야. 전혀
보도 듣도 못하던 규정이 나왔을 때 대처 요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종부세도 엄청 많아져요. 종부세 책 하나야. 종부세 하나를 규정하는 책이 전판 큰 거 하나야. 종부세 한 문제 맞히려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자, 결론 낼게요, 여러분. 29번에서 4번은 중요해서 낸 게 아니라 못 보던 지문이 나왔다. 당황하지 마라. 답은 우리가 보던 데서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예. 자, 5번 마무리합시다. 관할 세무사정은 종합부동산에서 납부할 세계 자 얼마 초과했대, 여러분? 예. 그러면 재산세와 똑같이 일부를 납부기한에 경과한 납부터 몇 월 이내? 2개월 이내 뭐 할 수 있어? 분할 납부할 수 있죠? 5번은 우리가 명백히 아는 거죠? 예, 25쪽 적으시고요. 자, 그래서 종부세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30번 부동산 임대사업소 합시다. 요약지 뭐 41쪽 정도 펼쳐놓으시면 되겠네요. 저는 30번도 역시 별표 3개. 예.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는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오면 맞춰야죠. 1번 부동산 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밑줄 이 말이 나온가? 일시적 대여. 항상 대여는 뭐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죠. 따라서 이때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랬죠? 제가 통칙까지 꼭 보라고 그랬어요. 요약집 41조.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일시적 대여냐 계속적 대여냐 상관없어. 하여튼 대여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하면 그건 뭐가 되는가?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 되는 겁니다. 예. 2번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즉 우리 1주택자 1주택 소유자는 뭐죠 여러분? 비과세죠. 1주택을 소유하는 자 주택 임대소득은 뭐라는 얘기야? 비과세. 이때 1주택이냐 주택수 계산할 때 무슨 주택은 다가구 주택은 밑줄 다가구 주택. 얘는 어떻게 알아? 밑줄 한 개의 주택으로 봐라는 얘기죠. 1주택. 그러니까 몇 주택의 소유로 보라는 얘기야? 1주택의 소유로 봐라.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잠깐 보세요. 같이 봅시다. 집에 가서 보라면 또 안 볼 거 아니야. 자, 주택수 계산 찾으셨어요? 1번. 다가구 주택은 몇 개 주택으로 봐라? 한 개 주택으로 봐라. 다만 예외적으로 뭐가 됐으면 구분 등기됐으면 어떡하라? 각각의 한 개 주택으로 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우리 보기 2번 잠깐 보세요. 밑줄 뭐라고 그랬어? 구분 등기되지 않은 밑줄. 그럼 이건 예외처럼 논하라 논하지 마라. 예외 논하지 마라. 그냥 몇 개 주택으로 봐라. 한 개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무슨 주택이야? 응? 다가구야, 다세대야. 다가구죠. 왜? 3층 이하니까. 응? 그래서 집주인이 여기서 살고 있고. 요거 다 뭐 줬어? 임대 줬어. 자, 이때 집주인의 주택 임대 소득은 과세야, 비과세야?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다가구 주택 어떻게 판단하라 그랬어? 하나로 보라고, 하나. 그 뭐야? 비과세야. 1주택 소유로 본다고. 이해하셨어요? 다가구 주택을 한 개 주택으로 보라는 것은 몇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야? 1주택의 소유로 보라는 얘기야. 1주택. 이해하셨어요? 몇 개 주택이라고? 한 개 주택. 그럼 얘들 뭐라는 얘기야? 비과세라는 얘기야. 1주택 소유로 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층수가 하나 더 올라가 봅시다. 이번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다세대가 되는 거죠?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다 과세가 되죠. 1주택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면, 그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며, 그냥 다각은 무슨 주택이라고? 단독주택, 그 몇 주택을 보라고? 1주택. 그 주택 소유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예. 자, 3번. 주택 몇 채를 갖고 있대?
이러고 이제 여기서 자꾸 틀려 이런데. 주택 몇 채 갖고 있대? 두 채. 근데 밑줄 한 채는 뭐야? 월세. 한 채는 뭐 돼? 전세. 그러면 이때 월세 계약에 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가 된대. 맞아? 전세 계약은? 아니라니까. 전세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니까. 아니 전세금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어? 아니 전세금을 받았다 보증금을 받았다 이건 임대업자 수입이냐고. 아니잖아. 이거 부채잖아. 부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는 부채다고. 그래 소득이다 소득이 아니다. 소득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자꾸 전세금 보증금에서 두 채 세 채 내가 주택을 다섯 채 주택을 두 채 갖고 있어. 이거 다 임대 줬어. 그리고 뭘 받았어? 보증금만 받았어. 전세금만 받았어. 다 무슨 계약했다고? 전세 계약했다고. 과세 대상 소득 있어 없어? 없다니까. 전세금과 보증금은 부채야. 그래서 전세 기간이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죠. 그 대신 조건은 임치 목적물을 반환받아야 되는 거죠? 어? 임치 목적물 돌려받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체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니까. 다만 다 전세금을 받으면은 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다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요때 요 전세금과 보증금을 네가 은행에다가 예금했다면 뭐가 발생할까? 이자. 그럼 그 이자를 뭐로 보겠다? 월세로 모아서 과세를 하겠다. 요게 뭐야 바로? 요게 간주임대료죠. 간주임대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전세금, 보증금 그 자체는 과세 대상 소득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이해하셨어요? 그 대신 이 전세금과 보증금에다 뭐를 계산한다?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죠. 간주임대료. 그래서 임대료 써져 있잖아. 뭐해서? 간주해서 가시겠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뭐에 대해서 가세하는가? 전세금과 보증금이죠. 그런데 요게 토지나 뭐일 때는 상가 등일 때는 간주임대료 무조건 과세한다 안 한다? 무조건 과세한다 그랬잖아. 간주임대료 계산해갖고. 근데 뭐는? 주택은 다시 원칙과 예외로 나누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은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주택은. 왜? 서민들의 두하였을 때 임차 살 테니까. 그래 너 무조건 과세를 안 하면 다주택자가 너무 혜택을 받게 되니까 누구 332 기여라고 그랬잖아. 332. 332는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틀을 보고 잡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출전이 어딜 물어본지를 봐야지. 전세금 보증을 물어보는지 간주인들이 물어보는지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봐야죠. 332가 뭐야 여기? 어?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받은 보증금액이 3억 원? 초과. 그럼 3억 원이면 과세하는 거 안 하는 거야? 3억 원이면 받은 보증금이 3억이면 과세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초과할 때만 과세하니까. 오케이? 요거 꼭 정리해. 아, 이거 자꾸 질문하거나 문제 내면 자꾸 틀리네. 그럼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상가나 주택을 임대 주고 뭘 받았다 상관없다. 뭐 전세금과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는 소득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게 뭔데? 간주임대료인데 요것이 토지나 상가 등 주택을 제한 부동산 할 때 무조건 간주임대료 과세하고 안 하고? 하고. 근데 이게 뭐면 주택은 주택 임차 들어온분들 서민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의 세부 부담을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원칙은 과세를 하는데 안 하는데? 안 하는데 뭐에 해당하면 331 때는 그때는 주택이라도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지 전세금과 보증을 과세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네, 꼭 좀 정리.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여기 3번 보세요.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대? 2개. 그런데 하나는 뭐고? 월세. 하나는 전세. 그럼 월세는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월세는 임대는 무조건 과세야. 토지고 상가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과세하는 거야.
항상 문제는 뭐야? 전세금과 보증금이다. 근데 지금 주택인데 몇 개야? 주택이 2개. 그럼 요거 예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아니니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 뭐만 과세하라? 월세만 과세하라. 오케이 여러분? 예. 자 4번.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해당 과세 기간 동안에 받은 보증금에서 얼마 뺀다? 3억 원을 빼란 얘기야. 자, 보증금은 5억이야. 총 받은 보증금액이 얼마야? 5억. 그럼 얼마 초과했네? 3억 원 초과했죠? 그러니까 3억 원 초과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안 한다? 한다. 이때 과세가 되는 금액은 5억 원에서 3억을 뺀 금액 얼마? 2억 원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거의 몇 프로? 밑줄 60%만. 60%만. 근데 여러분 거의 적수란 말이 나왔죠? 그냥 누르면 그냥 듣기 마세요. 적수는 매일매일 잔액의 합계액을 적수라고 그래. 매일매일 잔액의 적수. 왜냐하면 요금을 예금 같은 경우는 특성상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니까 매일매일 잔액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잔액을 더해. 그래서 그걸 합한 게 뭐야? 적수. 그걸 365일로 나면 연평전이 되는 거고 분기별로 나누면 분기별 잔액이 되는 거고 어쨌거나 365 곱한 거에다가 기획재정부를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요 밑줄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해서 요만큼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월세로 보겠다는 얘기죠. 요거를. 이때 지난 참고 올해는 1.8%야. 올해는. 작년에 1.6%였다가 올해 1.8%. 금리가 어떻게 됐네?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는 거야. 여기에다가 해당 과세 기간에 임대사업부에서 발생한 밑줄 수입이자와 할인료가 바로 뭐고? 이자, 소득. 배당금, 배당소득. 그래서 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격이 바로 뭐야? 금융소득이죠. 근데 작년에 여기서 시험에 나왔어. 이때 요 임대사업부에서 발생한 빼는 금액이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및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슬쩍 집어넣고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빼는 거냐 안 빼는 거냐 이걸 물어봤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진짜. 이게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볼 내용이냐고. 그래서 결론 4번은 여러분 중에서가 아니라 요 간주임대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구조를 보여준 거예요. 자 갑시다. 5번.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상가를 몇 개 갖고 있대? 2개. 이때 뭘 받았대? 임대료와 뭘 받았대? 보증을 받았대. 이때 임대료는 물론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계산한 간주임대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이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간주임대를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죠. 예. 그 답은 2번. 예. 응? 아니 답이 없는데? 제가 각각 죄송합니다. 각각이죠? 예, 각각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냥 각각이잖아요. 그러고 그냥. 그래요. 답은 몇 번? 2번. 예, 제가 각각 못 봤어요. 자, 여러분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거 지금 동영 모의고사 있죠? 결론부터 낼게 이건 저 올해 예상 문제 위주로 짜는 거야. 예상 문제를 짠 거기 때문에 집에 가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할 때 문제 그거 정리하지 마시고 요약집으로 한번 쭉 보시면서 요약집에 어떤 내용을 물어본 거구나 확인하시고 계산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올 추석 정말 여러분 뜻깊게 보람있게 알차게 잘 보내셔서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